자리 작성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이거 음악 켜놓으실 거예요? 그 일부러. 자, 오늘 우리 귀한 시간 또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한테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성공학을 우리가 또 오늘 강의를 좀 듣게 드렸는데 우리 신상식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박수만 칠 게 아니라 환영을 의미해서 함성과 같이 우리 신상식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공학이라는 강의를 위해서 우리 팀 140의 멋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심상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상철입니다. 저 프랭카드 하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또 저걸 해요.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네? 몇 분 안 계시네. 제 얼굴 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번엔 비즈니스 사주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주는 또 다시 또 기회가 있다서 치더라도 여러분이 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상생경영연구원 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여기다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상생경영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신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잘생겼죠? 네. 대단히 별론데. 아니에요? 훨씬 잘생겼죠? 네. 제 이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격증 수료증이 한 30개 정도 돼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맨 아래 보면 미술등록협회 투자전문연구를 제가 맡고 있는데 이게 향후 여러분들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 설명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한성원이라는 건 우리 한국상생경영연구원 이제 줄여서 제가 이제 만든 이름이고 우리 회사의 철학은 뭐냐면 상생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떠들어봐야 안 돼요. 각자 갖고 있는 장점, 경험들 함께 살려서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우리 이거 사업 분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 많이 했었던 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뭐 경매, 경공매 이런 걸 많이 했고,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도 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식, 채권, 코인, 그리고 최근에 핫한 FX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사업은 이제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성공하게 되면 우리 함께 모두 크루즈 여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트 쪽이 이제 이 미술인데 지금 향후 여러분들이 돈 만들 때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이따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꿈꾸는 쪽은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 재능 기부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비즈니스 사주 그때 공부 잠깐 하셨죠? 그것도 그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쪽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봤죠? 신 교수가 부동산 꽤 많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걸 딱 하니까 자기가 더 많대.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더 깎게. 하나 딱. 어때요? 멋있죠? 제 별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면 우리 함께 가서 여기서 칵테일 한잔 쫙 하는 그런 상상을 같이 해봐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인생이라는 건 결국 만남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이렇게 꼬이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미술등록협회라는 거기 회장님이신데 이 양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시대를 좀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돈 엄청나게 까먹었고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이 양반이 최근에 이제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투자 자본력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깊숙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이분이 이제 김현동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 이름을 좀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향후 여러분들 비즈니스하고 이게 연계가 될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회장님이시고 키 작은 분 요건 누군지 아세요? 요거란다. 요분 KBS에서 보면 옛날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감정위원이라고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술품으로 얘기하면 수십만 점 되겠죠? 그 화가들의 가치를 평가해 주시는 분이 저분이에요. 핵심이에요, 이분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고재덕 씨라고 이번은 서영한 쪽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분에서 또 일격이 있는 분이에요. 저 끝에 있는 분 있죠? 저분은 이제 인석천이라는 분인데 저분은 이제 NFT 쪽. 좀 젊은 이쪽에 이제 맞는 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이 등록협회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핵심,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를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인 거예요. 이렇게 두 분. 그래서 이 두 분하고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이제 이분은 43년생, 저분은 50년생이에요. 그런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돈 만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돈 만드는 쪽으로 많이 도와달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도움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저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쪽을 도와드리겠다. 이분들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로 활용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분하고 그때 이제 그 르네상스 호텔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때 한 10명 정도 이제 간부급이 식사됐는데 꽤 돈 많이 나왔을 거야. 제가 봤을 때 몇십만 원 나왔을 텐데 집주인이 집주인이란다. 가게 주인이 딱 오더니 이 김선원 저 위원장님을 알아보시더니 인사를 90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자기가 대접하겠습니다. 돈을 안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건이 뭐냐? 대신 여기다 사인을 하나 해달래. 사인해갖고 거기다 딱 붙여줬대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분인데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정지석 화백이라고 이 그림이 크리스트 소도비까지 갔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호당 지금 보통 100만 원대 움직이는데 사실상 200만 원, 300만 원대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이분은 오리지널해요. 독특해요. 화가들은 많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또 더구나 해외에서도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하고 좀 친한데 5월 10일 날 귀국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할 겁니다. 동현 지금 찍으신 거 짜주세요. 지금 45일째 지금 일본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을 오늘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저분은 참고로 50년생입니다. 저보다 5살 형님이세요. 이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충 시그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네. 오늘의 일단 제목이 행복한 성공인데 이 5가지 소유주의를 갖고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청춘이라는 게 뭐냐?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또 성공의 조건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감동과 상생 이렇게 5가지 소유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노래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 아세요? 자, 질문. 청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춘이라고 할까요? 18세부터
15세부터? 15세부터 몇 살까지? 정확히요. 부터 또 22세부터 한 명이 막 가는데 또 18세에서 68세. 18세부터 68세? 말하는 답이 아직 안 나는데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강서구 영창동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강변이 쪽이 거의 이제 청산대교 밑에 보면 이렇게 넓은 공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거기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놀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자전거를 하나씩 쭉 대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막 춤추고 놀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정이 많은 거예요. 얼굴도 밝고. 그래서 그 모임에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많아서? 거기는 만 70세 이상 돼야 가입 조건이에요. 회장님이 저하고 띄어가거든요. 그 양반도 4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80 몇 세 되셨겠죠? 그런데 키는 한 160치 안 돼요. 근데 허벅지가 이래요. 박지성 저리 가라요. 하도 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기도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섞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형님 누나들이 전부 다 멤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거의 저 땅 끝말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 아래까지 한 20-3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자전거로. 70세 다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나중에 자전거로 그 멤버들 전체가 세계 역사하는 게 그 사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춘만 밟고 있으니까 가야 할 꿈이 있고 그죠? 건강한 심신 갖고 있으면 그 청춘 안 해요? 딱 그러더라고. 맞죠? 네. 그분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청춘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청춘은 꿈과 미래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심신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청춘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청춘 맞나요? 네. 대답이 별론데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옆을 한번 쫙 한번 또 보세요. 옆을 쫙 한번 보고 내가 가장 빛나는 청춘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 두 분 나오세요. 게임하는 거 아니죠? 아니 나오세요. 큰 게임 아니에요. 자 서로 등을 맞춰보시고 자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셨네요. 이게 제 저서인데 단순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제가 오면서 샀거든요.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이 안에 있어요.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 1등 당첨되면 또 베이포인트 안 할 거죠? 그래도요. 저 사장님이 다음 주부터 혹시 안 나오신다. 그러면 이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건 농담이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청춘은 영원하다. 라는 우리는 계속 청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심각하지만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세계화예요. 세계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나 되죠? 200한 2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국가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약 2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즉 베이포인트가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면 250개 정도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맞죠? 경쟁력이 없으면 경쟁자가 250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경쟁력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고 경쟁력이 없으면 엄청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국가적으로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힘겨루게 할 때
그죠? 일본 애들도 또 깔짝깔짝 거리죠? 저 위에서 가끔 또 뭐 쏴댄다고 또 조그만 놈이 뚱뚱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개개인들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그다음 우리 개개인 모두 정말 긴장하고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세계 개념이고 고령화죠. 지금 우리 저 국민들 평균 수명이 지금 78점 거의 이제 80세 가까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때는 60세 때 환갑잔치 하자고 제가 업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60대 갖고 환갑잔치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욕먹죠? 70도 70도 잔치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죠? 이제 80, 90,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조건이 뭐죠? 건강하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정도 돼야 되고, 그렇죠?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돈 좀 많이 벌면 봉사하면서 자기 존재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요. 저는 11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100살 조금 지나면 저가 이제 110세, 120세로 바꿀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심각한 게 사실 이제 양극화 문제입니다. 본인이 생각한데 나 중산층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중산층인 것 같다. 상류층이다. 그럼 뭐야? 빈곤층이다. 기타는 아주 신빈곤층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기업들 강의하러 가잖아요. 중산층 손 들어보세요. 그럼 평균 60%에서 70% 들었어요. 근데 지금 중산층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봐도 분명히 중산층인데 못 올려요. 뭐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 중산층을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에게 손 못 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빈곤층은 아닌데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 제가 봤을 때는 대충 이제 아마 중산층일 거란 말이죠. 솔직히 손 안 들었어도. 근데 여차 잘못하면 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업 열심히 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은 아직 유효한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탈리아 학자중에서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1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80대 20 법칙. 이게 뭐냐면 80%의 부를 20%의 사람들이 쥐고 20%의 부를 80%가 쪼개먹고 산다라는 거였어요. 파레토 법칙이. 근데 이런 법칙이 깨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금 90대 10, 95대 5, 특정 분야는 99대 1. 1%의 사람이 99%의 부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1%의 부를 갖고 서로 먹고 살겠다. 그쪽에 먹고 살고 있지. 지금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그래서 지금 보면 느낌이 어때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제가 우리 사무실이 종강역에 있는데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거기 파고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이렇게 사람 연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가봐요.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 빼고. 그럼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막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12명 모아놓고 막 얘기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왜 너무 정치, 경제, 뭘 얘기하는 거야? 어쩜 저렇게 벌식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얘기예요. 과거 지향적. 내가 옛날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 진짜 다 알아요. 또 하나, 매우 부정적이에요.
씻고 씻는 거. 대통령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자기 며느리까지 씻는 거. 어떤 제대로 안 해주는 것도 시작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99%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현재 있을 게 없거든. 또 거기서 이러고 이제 보기 끄덕끄덕거리게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같은 부류인 거예요. 유상종이라고 그러실 걸. 그렇죠? 반대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 같아요? 실버 모델들이야. 여기 보면 이제 뭐 제 아는 선배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리소 우리가요 2년 후에요 3년 후에요 5년 후에요 뭐 할 거고요 이런 얘기. 항상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언어 자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행동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동을 지배하는 게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시간 되면 공부도 하겠지만 말을 지배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지배하는 게 의식이라는 거고 의식 지배하는 게 이제 자기의식이 쭉 나가는데 이거 다 떠나서 말이라는 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해요. 그런데 일단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 어려울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난 성공 못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난 할 수 있어. 난 부자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멀리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근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웃기는 건 집안에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포인트 우리 일사공팀 이래로 한다 그러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단계야 뭐 어다 있죠? 네. 딱 귀 닫으시면 돼요. 그 사람 생각이라고. 거기에 영향받고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나는 성공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주문처럼 많이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두 같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베이포인트 마찬가지입니다. 팀 130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은 반드시 3년 안에 진짜 성공해서 아마존 때려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말 지키실 거죠? 네. 자, 이제 변화와 도전 얘기 좀 할 텐데, 이거 파워포인트가 좀 꽤 품격 있게 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촌스럽게 나와 이런 그러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촌스럽지 않아요, 뭔가? 아니요. 제가 우리 동네에 이거 뭐냐면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 영창도 쪽에 아주 오래되신 분인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주인하고 얘기 좀 나누다가 강의 자료를 써야 되겠다. 그 사진 꼭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뭐가 된다냐면 금은방을 한대요. 옛날 금은방 아세요? 네. 금은방하고 옛날에 시계를 같이 넣고 팔았거든요. 쇼케이스 안에 딱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시계도 세이코, 오리엔트 뭐 아세요? 그 이런 브랜드? 아주 옛날 올드 브랜드란 말이에요. 시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약간 그 이상한 거 무슨 또 1.5 이상한 그 브랜드 같은 거. 그리고 그 시계 쫙 하는데 보니까 한 3, 40년 된 시계 그냥 그대로. 그다음에 뭐 반지, 뭐 목걸이 이런 것도 그대로 쫙.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렇게 물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팔리나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렇죠? 예물시계 같은 거 요즘은 거기서 동네에서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계속 이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잘한대요. 뭐 조기축한다고 다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큰일 났다. 그렇게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5년 만에 땄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한 개 보니까 빌라, 전월세, 매매 쫙 여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부동산이 거의 한 3, 4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 전부 다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전부 다 뭐 인터넷부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전문가예요, 한마디로. 아마 이렇게 안쪽에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 혹시 걸려라. 걸릴까요? 안 가요. 이 사람은 정보도 없어요,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또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돈집에 한번 가게 됐대요. 사돈집에 갔는데 양파가 거의 생새는데 굉장히 좋대. 딱딱하면 알이 치러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 좀 팔리겠다고 내가 그 이제 차에다 실어서 잔뜩 싣고 온 거예요. 안 팔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두 개 또 밖에 이렇게 내는 거야.
팔릴까요? 안 팔리잖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감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시대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장사 안 되죠? 걱정식 무지무지 되는데 요즘에 확실히 다 팔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느낌이 어때요?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가끔 이 영상을 봅니다. 왜냐면 무언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라요. 그냥 절대로 그냥 오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 이전에 신이 주는 선물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저렇게 설교도 하는데 사람이 우리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편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여태까지 성공을 잘 못했다. 아니면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네 가지를 체킹해야 됩니다. What, who, how, why. 네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삶을 아직까지 내가 잘 못 살고 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점검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첫째는 what입니다. what, 즉 내가 지금 다루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베이포인트에서 팀 130에서 지금 다루는 아이템이 뭐냐라는 거죠. 아니, 뭐죠?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서 다루는 아이템이 뭐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쇼핑몰에서 뭘 팔죠? 무슨 제품이죠? 중성의 제품? 제가 옛날에 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압구정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의사보다 다 이렇게 한 3, 40명 되는 조직이 들어 커요.
그냥 물어봤어요. 여기서 하는 서비스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해서 뭐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뭐 헤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루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베이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미션을 갖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론칭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는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중소기업을 살리고 다 좋죠. 그러면 이 아이템이 내가 전달하는 소비자나 이런 분들 가까운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와십니다. 여러분 와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후예요. 후. 이 분야만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수십 시간을 해야 되지만 비즈니스 사주도 이 안에 들어가요. 사람 공부란 말이죠. 인생은 결국은 답은 사람이에요. 사람 공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평생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왜 그럴까? 사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 크게 이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100명으로 기준했을 때 상위 5%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반대로 이 아래 하위 5%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도 스스로 망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 마약하고 뭐 이러면서 깜빡 들어갔다 이런 애들 있죠.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90%는 태어날 때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머리 쪽에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성파 머리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우리 사업을 설명하거나 뭔가 제품을 전달할 때는 아주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머리형이란 말이에요. 가슴형은 뭐냐면 이 가슴 쪽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감성파 가슴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 좋으면 할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향덕과 장형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생각이 별로 없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단 저지르는 스타일, 목기 많은 사람들, 그죠? 신교수 같은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와서 그냥 날릴 거 해! 그럼 못 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사주로 딱 이 사람 성향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뭐죠? 네, 계량 한복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누가 계량 한복이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저 신촌에 있는 뭐 백화점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딱 갔는데 요놈이 보니까 아주 비즈니스에 고수인 거예요. 장사. 아주 조그만 놈이 똑똑하게 밤톨같이 생겨갖고 날 보고 이제 옷을 한번 입어보래. 이렇게 자주색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색 비슷한가요? 입었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쓱 나왔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 이래요. 그냥 깜짝 놀래 뭐 잘못한 적 왜? 그랬더니 사장님 제가 지금 이쪽에서 15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이 칼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깎을 수 있어요? 못 깎지? 알았다고. 그리고 또 황금색이 입고 그래. 이런 거 있어요. 황금색. 입고 또 나왔어요. 이야, 정말 용안이 환하셔서 너무 잘 어울린다. 뭐라.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안이라는 건 임금님의 얼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 않더라고. 3번을 한꺼번에 갖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형이 왔다. 그러니까 그딴 소리에다가 연구해요. 그죠? 이건 제품이 어떻고 뭐를 했고 뭐부터 시작해서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쫙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비즈니스를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리거나 또 이제 제품 같은 걸 전달할 때도
그런 기본 어떻게 보면 실력이 갖추셔야 돼요. 근데 저하고 인연이 된다면 아마 제가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줄 건가?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how 문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달도 똑같은 사람한테 전달해야 될 타이밍이 꼭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 비교적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면서 지장 없이. 그러면 어설프 얘기를 해봐야 안 돼요. 이 사람한테.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에너지 원리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열이다. 근데 상대가 한 20개 정도 된다. 그럼 내가 그 양반한테 어프로치해서 내 사업을 끌어들이겠다. 1000만 원 말씀 내가 그 하나로 쑥 들어가 버려요. 에너지 원리가 그래요. 물방울이 요만한 물방울이 있고 이만한 물방울이 있다고 쳐보죠. 두 개를 살려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이 작은 놈이 큰 놈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에너지 원리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같이 합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고수를 만났다 그러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서운하니 우니 뭐 다시는 안 보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다. 이 사람이 20이다. 그럼 이 사람을 나한테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나보다 더 능력이 이걸 히든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이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분을 대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한 30개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슉. 이런 방법까지 이건 협상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방법은 또 이제 별도로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why. 이게 가장 중요해요. why. 무슨 뜻이죠? 네. 네. 이유. 사장님은 이 사업을 왜 하세요? 돈 벌려고? 돈이 안 벌리면 돈이 안 벌리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타이밍이요. 솔직하게 돈 벌려고? 나 이 사람 돈 벌려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솔직하게. 오케이. 또 다른 이유. 자, 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면 좋고, 그렇죠?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가 그게 이유라면 돈이 안 벌리면 서서히 에너지가 방전이 돼요. 못해요.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이 나오는 것도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나오지? 자꾸 귀찮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니 댁이 어디시냐고요? 그럼 전철 타고 오셨어요? 사당역에서 내리셨어요? 그럼 어느 역에서 내리셨어요? 네? 이수역. 이수역에서 여기까지 걸었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7분? 7분, 8분. 그러면 갔다가 오시면 15분이면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그죠? 한번 갔다 오세요. 진짜. 왜 오세요? 7, 8분 걸린다며요. 왔다 갔다 하면은 1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세요. 이상하네. 자, 그러면 15분 안에 갔다 오시면 내가 10억 드릴게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청을 같이 튀어나셔겠죠? 갔다 오겠죠? 이겁니다. 즉,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갔다 오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느냐, 왜 내가 여기를 갔다 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갔다 오실 수 있는데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억 준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확실하게 만드셔야 돼요. 단순히 돈 버는 문제는 하위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우리가 살리겠다.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미션이잖아요. 큰 가치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그 다음부터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 천만의 말씀. 그건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으세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벌면 왜 벌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아니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돈 벌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유 찾을 수 있겠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250명이다. 네, 예, 그래가지고 상을 당했을 때 네.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이 전설적인 영업 왕이에요. 자동차를 만대 넘게 팔아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별 사실 없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팔겠다고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뻘뻘 돌아다녔겠죠? 한 대를 못 파는 거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나는 영업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이제 청첩이 날라옵니다.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제 털레 이제 봉투 하나 주면서 갔겠죠.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축하객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 일 없이 이렇게 세워왔대요. 그랬더니 한 25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꽤 많네.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또 부고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례식장 가보고 그때 이제 또 부고에 이제 오신 분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도 다 250명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딱 깨달아 놓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 주변에는 약 250명 정도가 있구나 라는 게 저는 깨우친 거예요. 옛날에는 지난번에 우리 그 현대정치하는 그 젊은 친구 왔었었죠? 그 친구도 제가 좀 이제 키워줄 생각인데 해가지고 계속 제가 돌리는 게 있지. 이거 명함 좀 계속 싸돌아 다니는데 답이 하나 없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깨우칩니다. 그래갖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하나 딱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정성을 계속 쏟으니까 상대도 감복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자동차한테 팔아줍니다. 우리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딱 팔았죠? 잡은 물고기죠? 딱 제끼고 이제 다음 물고기 또 찾으러 다닌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자동차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음주운전 하지 마라. 요즘에 큰일 난다. 학교 앞에서는 지금 30km 해야 된다. 한국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몇 킬로 뛰고 나면 오일 제대로 갈아야 된다. 계속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주변에서 누가 차를 사겠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리 와. 끌고 온 거예요. 복제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쏟고 이 사람도 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쏟고 직접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주변 소개할 거 아닙니까? 또 소개 그래갖고 10,000대가 넘는 차를 팔았다는 전설적인 그런 조지라드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여러분들이 많이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트도 했을 거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깨져보기도 하고 또 사업에 같이 하기도 했었을 거고 제품 전달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 사람한테 전달하고 땡 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더 집중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베이커에도 사업 좀 시켜주자고 되는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쉽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료재단입니다. 고객님의 특별한 오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트. 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트 또 하트. 제가 2016년 6월 28일 날에 아침에 이 문자를 딱 봤습니다. 오전 8시 53분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행복했겠죠? 되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문구 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분 되게 나빴어요. 왜 나빴을까요? 이런 문자 받고 왜 기분이 나빴겠냔 말이에요.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네? 이날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비즈니스 사주를 가르치고 해서 알잖아요. 저는 55년생이란 말이에요. 55년생, 60년생은 음력을 쓰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그렇죠? 제가 550628이에요. 550628.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때가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 건강하시라고 건강 체크하라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뭐 누구한테 받았다고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건강검진 받은 거죠. 그 다음 2015년도겠죠? 16년도에 이게 날라온 거예요. 왜냐? 550628. 그러니까 6월 28일이잖아요. 보낸 거예요. 여기가 70개 넘는 어휘가 다 음절이 들어가면서 보면 화려하잖아요. 특별한 오늘 축하합니다. 뭐저 하트 들어가고 저저저.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감흥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왜 내 생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생일은 양력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그날은 국가에서 막 축하를 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이 날에 오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CR은 고객관리 담당자 좀 바꿔라. 그랬더니 그 어떤 여자애가 받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내가 CRM 담당자거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느낌이 좀 그런지 뭐랬더라 무슨 그러니까 지 상사겠지 해서 두고 왔는데 전화 좀 받으시래요. 그랬더니 왜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고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없다 그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화기를 맞고 했으면 안 들을 텐데 그런 눈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받아. 그러더니 딱 그러더라고. 한번 휴가 가셨는데 뭐 며칠 떠는데 얼마나 웃겨.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때 이사들한테 다시 한번 전화하면 핑계가 안 받는 거예요. 좋다. 내가 니네 병원에 가봐야 돼. 라고 이제 가만히 그래서 우리 집사람 생일이 621007이에요. 실제는 12월 12일이란 말이에요. 집사람도. 근데 음력으로는 1007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10월 7일에 분명히 똑같은 문자가 올 거다. 그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강의 자료로 쓸 테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99% 이거 온다. 그때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안 읽어달라? 문자 와서 내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했어요. 오후 시간에. 그때 이렇게 온 거야. 똑같죠? 안녕하십니까. 미래의료재단입니다. 고객님의 특별 오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트 하트. 미사여구는 엄청난데 여기 뭐가 없죠?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스팸, 쓰레기. 제가 하루에 보통 소통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저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가 응원 문자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내요. 몇천 명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안녕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항상 새로 써요.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옛날에 알려주더라고. 그지만 이렇게 복사 딱 해갖고 복사 딱 붙이면 금방 하는데 안 하고 말지.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단 한 줄, 두 줄을 쓰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좀 늦더라도. 독수리 탐법이라도. 그걸 누가 아냐? 상대가 알아요. 상대가 알아요. 이 글도 똑같이 보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상대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한자 두자가 이 글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쓰는 말이냐 아니냐를 상대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 이제 씻고 다녀요. 계속. 병원 갔을 때 특히.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쁜 아가씨 둘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자꾸 둘이서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왜 그러나? 여기 나중에 강의 딱 들어오더라고. 사실은요, 저희들이 미래에서 왔다는 거라. 상공에서 강의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 있다 해서 교육 들으라고 그랬는데, 좋다고. 왜? 그만 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내릴 테니까 이거 다 바꿔라. 어렵지 않잖아요. 씹으면 하다못해 진짜 거기에 관심 있으면 생일 음력 양력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그때 며칠 있다 전화드리고 또 안 바꿨더라고. 그래 좋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직까지 씻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가깝다고 해서 그냥 내용 없는 거 그런 거 있죠. 턱 같은 거 안 보내는 거 일어났습니다. 쓰레기예요. 반대 경우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히딩크하고 박지성. 제가 이제 한참 강의를 할 때 기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저는 제가 하는 강의가 없었어요. 기업에서 원하는 강의를 제가 해요. 어떤 제목도 좋다. 대신 이제 물어보죠. 몇 명 정도가 모이느냐,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연령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다고. 그때 한창 히딩크 리더십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나 솔직히 히딩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때 뭐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고 처음에는 오대빵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박지성이 처음 국가대표 됐을 때가 21살 때였어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전무했었을 때요. 일본도 교도상 가고 어디서 일본에서 뛰고 했었을 때 더구나 발도 평발해요. 그때 보면 이렇게 선배 순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경험 따져가지고 저 대표팀을 뽑는 건데 이놈이 덜컥 발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랑 뭐가 있다고 조그만 놈을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하느냐. 뭘 보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친구가. 더구나 이제 룸메이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최고참 홍명보였던 거예요. 홍명보가 같이 있으니까 운동하는 애들은 1년 차이면 굉장히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10년 넘은 선배랑 같이 한 방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 졸이고 가서 밖에서 운동하고 있지만 이게 또 와서 있는 것도 지옥이지 솔직히. 홍명보도 저 심정은 좋은 친구인데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같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고생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딩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속 동급을 하다가 이제 생일을 물어봅니다. 우리 지삼이 생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통역에게 알려준 거예요. 뭐 이제 2월 며칠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음력 양력을 쓴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아봐라. 음력으로 2월 며칠, 양력으로 4월 며칠이 되고요. 그것까지 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생일날 아침에 이렇게 실제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그림 뭐라고 썼냐면 지성 너는 큰 별이 될 거야. 생일 축하해 히딩크 딱 이거. 그리고 요만한 케이크 있죠? 하나 뽑아갖고 아침에 주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성이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아는지 이제 그 숨겨진 얘기인데 이걸 몇가지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내가 감독님을 위해서라면 그라운드에서 죽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게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우리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기억나죠 이거? 네, 코너 한국의 코너입니다. 이연표 참 생각이 빠르고 좋아요. 안정한 수연 모습, 윤기나는 머리. 오늘 또 더 많은 여성팬들이 생기고요. 네, 수급하면 안 됐습니다만 이익설이 동부석적으로 또 성취하면서 나왔다 좀 들어가거든요. 아마 지금 폴란드와 미국 경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네네. 자, 한국의 코너팀 낫정자 머리를 내는 호주. 다시 이걸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수. 다시 치고 밀어치고. 박수! 지금 봐도 뭉클하죠. 20 넘었는데. 저도 사실 히딩크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야 좋다. 골 넣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안 하겠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집어넣고 골 넣었을 때 그동안에 자기를 믿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줬었던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보온을 한 거죠. 이거 실력 외적인 무슨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본인이 못 가진 에너지가 우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볼수록 멋있죠? 그래서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영혼의 교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울컥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건 상대에 대한 굉장한 관심 내지는 내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네. 한 100분 정도 있죠? 옆 사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알려준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거 들어와서 130만 원 내고 2줄 하면 나중에 얼마 된대, 이런 관계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고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뭉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포인트 멤버들 그리고 팀, 특히 139 멤버들 전부 다 이런 관계가 돼서 여러분이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 멋지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저도 약간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